안녕하세요. 가족요양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이 많습니까? 날마다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항상 새롭고, 대처하기 힘들고, 당황스럽고, 이런 날의 연속입니다, 사실. 큰 범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틀려요. 그래서 특히나 어제는 토요일이었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네. 어제 어머님께서 호흡을 잘 못 하세요.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어젯밤에 양치질 틀니 빼고 양치질 다 해줬는데, 그 끈끈한 액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먹고 나서 끈끈한 액이 그대로 목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2, 3시경에 숨소리가 이상해서 해보니까 거진 한 5분의 1컵 정도의 그 계열 상태의 액이 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손으로 다 끄집어냈죠. 끄집어내고 물로 한번 헹궈야 되는데 어머님께서 비몽사몽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헹구지 못해요. 꺼지로 좀 닦아내고 아침에 부랴부랴 병원에 갔죠. 외국인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무슨 그 가래를 사귀는 약을 좀 처방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주변에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내과로 갔어요. 내과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리는 못 받는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요. 저는 사실 그분을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분이 연세가 좀 드시고 나이를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기피를 해요. 저는 그러나 그분의 의료적인 경험을 높이 사고 또 뭐 처방이 뭐 얼마나 뭐 차이 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생각하고 갔는데 그분이 오히려 제 어머니를 보자마자 대형병원으로 가시라고 또 막 간호사는 설쳐대면서 밖에서 문까지 열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막 빨리 나가란 말을 안 하는데 문을 열면서 막 설쳐대길래 참 정말 저로서는 어이가 없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도와주려고 한 푼이나 도와주려고 거기를 갔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이 동네에 있는데 뭐 내과가 한 4개 있어요. 나 생각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참 진짜 뭐 감정이 이상하대요. 예. 도와주면서 빰 맞은 격이라 할까요? 어쨌든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 그 사람이 대형병원을 가라 하길래 저희가 사는 곳에 인근에 화정동에 미래로 21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일이 좀 꼬이려고 그러나 거기를 갔더니 이비인후과도 없고 호흡기내과도 없다 그거예요. 병원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비인후과도 없고 호흡기내과도 없고 그러면 아니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랬으면 또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접수하는 분이 일반 내과로 해드릴게요. 뭐 그렇게 말하길래 그래 뭐 별 차이 있겠냐 싶었죠. 좀 있더니 또 신장내과로 돌려요. 그가 더 낫겠다고. 그래 아니 어디 나가고 약간 뭐 나중에 뭐 전공 분야가 달라지는 건데 뭐 별 차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 갔더니 또 거기서 또 한 30분을 딜레이 하면서 그 접수 보는 부서하고 간호부서하고 또 이렇게 충돌이 있나 봐요. 이제 저를 가지고 막 계속 막 협상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냥 다른 데로 갔으면 그때라도 갔을 거예요. 근데 하도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냥 먼저 그랬죠. 아니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해라. 나 다른 곳으로 가란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본대요. 그러더만 또 시간을 끌어요. 또 거기서 제가 좀만 더 젊었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건데 제가 그 성격 때문에 제 인생이 많이 꼬여서 꼭 참았어요. 모든 게 하늘에 맡기자 그러면서 참고 참아가지고 결국은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한 1분 남짓 대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그분은 신장내과 선생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약을 처방해 줬거든요. 보니까 내 부담이 9,500원이고 총 의료비가 19,000원 얼마냐고 1초 보는데 참 세상 쉽죠. 나는 의사님들의 그 난이도 있는 그 지식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수십 년 농사일 하신 분이 이제 막 농사일에 접어든 분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0.5초 만에 말하는 그 가십성의 말이라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노하우에서 나온 정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이 정답이잖아요. 똑같이 나는 의사들이 비록 1초 만에 처방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19,000원이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1년의 과정에 과연 그만한 고민과 땀이 있는 그 정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돼요.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는 현실이 그렇고 우리 동대가 이런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 병원이 없는 내 동네를 한탄해야지 뭐라고 한탄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님 약을 이제 드렸는데 약이 또 커요. 어머님은 큰 거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물에 녹여가지고 드리는데 이 가래를 사귀는 약이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코팅을 녹이니까 엄청 쓴 거 있죠. 그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 하나를 그릇 반 공기에 넣고 풀었고 녹였거든요. 근데 그 반 공기다 전부가 써요. 얼마나 농도가 진한지. 그래서 다 못 드시고 좀 드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요. 토요일 일요일만 아니었더라도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생각했을 건데 토요일 오전에 문 닫아버리면 이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응급실 선생을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이용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설쳤는데 결국은 호흡기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못 가고 그냥 일반 내과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는 어머니께서 호흡이 가파르기도 하거니와 아주 정신을 못 차리세요. 보니까 전에는 혼자 걷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서서는 계셨거든요. 근데
서 있지는 못해요. 계속 무릎이 꺾여 가지고 힘이 없어 가지고 자빠져 버리고 눈은 감고 계시고. 98세 되시는 분이 무릎이 풀려버리고 정신은 혼미하고 여러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이제 본능적으로 저는 겁이 나죠. 겁이 나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준비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준비 모드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서 계속 오후엔 집에서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시켜드리고 식사는 못 하시라 하더라도 물을 한 방울 더 드리려고 하고, 물도 아까 못 드세요. 그래서 입술 위에다가 물을 계속 이렇게 얹어 드렸죠. 하여간 어찌어찌 해서 오후 한 5시 되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5분의 1 정도 식사를 하셨어요. 죽으로. 그리고 또 주무셔요. 계속 거기가 이렇게 있어요. 스스로 입에 넣어드리면 다 일이 다 흘려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5분의 1 정도 되었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 10시 반이나 11시에 또 식사를 드리자 그 생각으로 이제 어머님 이제 눕혔죠. 그래서 저도 같이 잤어요. 하도 피곤하길래. 제가 딱 깨니까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는 한 반공기 그 정도 드셨어요. 그때는 물 위주로 드렸습니다. 물 위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는 그나마 마지막에 반공기 물 위주로 드셔서 좀 제가 안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금 지금 12시 반인데요. 10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5분의 1 공기 드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눈빛이 살아있고 다리도 안 풀렸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준비 모드는 아니고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약간 육체적인 장애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11시 정도에 5분의 1 공기 됐으니까 한 2시 정도에는 한 공기 비워야겠죠. 그때는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려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겁이 나고 서두르고 쉽게 판단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어제보다 더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늘이 인간을 그렇게 쉽게 데려가지 않는다 그런 확신하에 좀 더 기본에 충실할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많이 해드리고 또 칼로리 위주가 아니고 과일즙 위주로 드렸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어제 같은 일이 자주 되면 이제 안 되죠. 그런 일이 쌓이면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몸의 균형이 깨지고 신진대사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일도 계속 그렇다면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아까 아침에 10시에 식사는 조금 하셨습니다만은 눈동자가
제대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아침이고 그래서 많이는 안 드시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많이 식사는 안 하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점심 2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한 공기를 비울 그런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지 말고 쉽게 뭐 결론 내리지 말고 꾸준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고 처신인 것 같아요. 더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항상 기본은 뭔고니 숲도 물기를 많이 들이고 많이 주물러 드린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칼로리가 부족해서 노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평소에 운동을 덜 해서 많이 넘어지신다, 이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흔히들 힘이 없으면 막 자녀분들은 막 비싼 음식 막 칼로리 높은 거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평소에 운동을 좀이라도 하시고, 우리 어머님처럼 완전히 팔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한 분들은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 다음에 휠체어 산보, 저는 하루에 평균 한 2시간 반 정도 휠체어 산보합니다. 3시간 넘습니다만 평균으로 봐서 그래요. 날씨가 추워도 관계없습니다. 비만 안 오면 돼요. 눈은 관계없어요. 우울증이 있고 치매가 있고 각종 선망 현상에 시달리고, 어머님 눈이 아파 안 보이세요. 봉사시고 관절염에 골다공증 환자에 뭐 여러모로 보나 참 어머님은 절대적으로 옆에 누가 도와줘야 할 그런 입장인데,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죠. 아무래도 제가 요양원 원장이거나 간호사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 상황이 거짐 2분 이상을 떨어져서는 안 될 그런 집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 원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제가 창업을 포기하고 어머님 모시는 것이 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전체를 봐서 특히나 어머님하고 나하고 관계로 봐서는 상당히 생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죠. 이렇게. 처음엔 제가 10년을 길게 생각했는데 10년을 3650일 하니까 별로 그렇게 길게 안 느껴지네요. 예. 거꾸로 매달아도 갈 것 같아요. 이제 5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나가고 있는 그 도중에 여러 가지의 어제 같은 그야말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어머님의 어떤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늘에 맡긴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신 것도 천수를 누렸잖아요. 이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이지 어떤 공주 못지않게 어떤 왕비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야말로 최고의 여성으로서 존경과 경애를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어머님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어머님께서 잘못되신 것은 저는 하늘의 뜻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때? 상황이 발생할 때.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말한 저도 더듬고 호둥대고 좌충우돌합니다. 아무래도 내 부모니까 그러겠죠. 그래도 항상 이렇게 기본에 대해서 기본 메뉴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막상 이렇게 호둥대다가도 바로 제자리에 돌아오죠. 예. 어제를 거울 삼아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아주 급박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론은 하늘에 맡기자. 이것이 제가 어제 뼈저리 느낀 상황이고, 향후에도 제가 어제 느낀 감정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금 아침밥 약간 드시고 주무시고 계신데 한번 지금 이제 12시 34분인데요. 2시경쯤이나 점심을 시도할까 그럽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변을 보시려고는 그런 증상이네요. 엄니 오줌 쌀까? 엄니 오줌 쌀까? 엄니 오줌 싸? 오줌 누자. 오줌 누자.